은실장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자가발전.com zagavarze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눈부신 날씨에요. 바람도 향기로운 오늘 창문을 열어봐요. 그대 앞에 열린 이 세상 끝까지 날아가 봐요. 붉은 맨발인 풀잎을 밟고 가슴 가득히 바람이 네, 1부에서는 왓챠 서비스와 그리고 로튼토마토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목소리 왜 저래? 네. 그래서 2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좀 하기로 했었죠? 2부에서 네이버 영화를 얘기하기로 했었죠. 네이버 영화는 네이버에서 만든 만큼 국내 최대 DB량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뭐 시작해야지 뭐. 은실장이 말을 안 하면 이게 방송이 이상해지는구나. 그때 이발소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당황해서 나오는 막 서로 긴장해서 그냥 얼버벌버한 것 같고. 예. 근데 은실장의 문제가 아니네요. 오늘 잠깐 있어 보니까 그럼요. 이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뜬금없는 자가성찰인데 네. 두 명이서 하면 이상하네요. 아, 그래? 아니, 이게 두 명이서 하면 자가발전의 맨 처음 시작은 저랑 은실장이랑 저랑 긍정이 긍정이랑 둘이 하시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하다가 제가 야 둘이 하면 진짜 오디오가 많이 빌 거다. 그래서 이 무조건 느낌이네. 오디오가 비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무조건- 뽁뽁이 같은 사람이 네. 필요해. 무조건 그때 뭐 그 후보가 몇 명 있었나 보죠? 아니요 무조건 길동 형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 은길동 형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도 좀 좋고 그리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헛소리도 좀 할 줄 네. 알고 그래서 필요하다 해서 은실장을 불러온 건데 음. 요새는 뭐 진행 안 해요. 진행 안 진행 하고 뭐 은근 이게 진행이지. 오디오 안 비게 하는 게 진행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긍정이야말로 개드립 쳐야 되는데 왜 안 치는 거예요? 혼내요 그니까. 집에 가서. 개가 그래야 됐어 되겠다. 그냥. 이런 게 개드립인데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요새 그 마리텔에 보면 네, 네. 오세득 셰프가 저런 거 많이 하더라고. 아 그렇죠. 걔는 웃긴데 왜 나 안 웃기지? 너는 셰프가 아니잖아. 너는 뭐 그리고 돈을 못 벌잖아. 깜- 못생겼잖아. 그리고. 무능하잖아. 그렇습니다. 무능한 이긍정입니다. 네, 돌아와 봅시다. 1부에서 사실 왓챠와 로튼토마토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추천을 본다라는 거에서는 사실 두 가지 서비스만 보셔도 많이 하는 거죠.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고를 줄 아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자, 합니다. 그럼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 네, 우리가 한 보편적인 서비스는 왜 안 되는가를 2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딱 영화를 일반 봐야겠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플로우로 보면 자 초록색 검색 사이트에 가서 네, 그 영화 제목을 치죠. 영화 제목을 칩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알아? 뭐. 치기 전에 이미 거기 초록색 바 아래 광고로 뜨고 있어. 내가 이번에 봐야 될 영화가. 그 밑에 뭐 아무튼 뭐 마션 이렇게 쳐요. 예. 그러면 맨 위에 이제 거기 초록색 검색창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영화로 가죠. 그 포스터가 딱 떠요. 영화 정보. 네, 영화 정보, 배우가 누구고 어떤 줄거리고 딱 떠요. 예고편이 자동 재생되고.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낸 사람들은 막 화려하게 막 뭐가 나온단 맞아 말이야. 맞아. 이런 것들 덕분인진 몰라도 네이버가 국내 최대의 DB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왓챠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별점량도 네이버가 1등이었어요. 아.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요. 예. 이건 제가 그냥 이제 학도로서 그때 연구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네. 왜 만학도.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죽어가느냐. 예. 정확히는 영화 산업 자체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치. 근데 독립 영화들이나 열심히 그 자본 없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재밌는 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예. 힘들어하면서도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 네이버 그리고 CGV 뭐 이런 대형 영화사들 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과 손을 잡고 영화를 만드는 걸 그럴 기다리고 수밖에 있어요. 없지. 왜냐면 한 번 만들면 인생이 뒤집히니까. 음. 근데 그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늘구멍을 뚫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곳 중에 네이버 영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이버가 왓챠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예. 절대적이었어요 거의. 그리고 일단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이 1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네. 검색을 하면 별점이 나오니까
검색하면 별점 나오잖아. 그지. 자꾸 옛날 옛적에 최근 아니에요. 옛날 옛적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얼마나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한 3,500만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네이버 별점이 낮아서 안 간다는 거야. 그걸 안 보겠다는 거야. 별점 따라 관람해. 그때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화가 나는 거야. 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면 같이 가서 봤는데 교감하고 재밌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화가 재밌어도 나오면서 거봐 내가 재미없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별점이 재미없으면 네. 그게 되는 것 같던데. 자가발전 안 드니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진짜 때려주고 싶었어. 뭘로 진짜 숟가락으로? 진짜 꿀밤을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 숟가락 살인마? 아니 그래갖고 왜냐면 쫄라서 다 결국엔 갔는데 진짜 예. 아망드마처럼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치. 아니 근데 보면서 웃으면서 다 해. 다 고감하고 아 재밌다 하면서 재밌게 봐. 막 깔깔대라. 근데 3점짜리 맞네. 그리고 막 자기 딴에는 평론을 하는 거야 나오면서 왜 3점이었는지와 왜 사람들이 3점인지 알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뭐 헤어진 이유야 여러 그래서 가지 때렸어요? 있는데. 아니 때리지 데이트 폭력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예. 네이버 영화가 이 영화 산업에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을 해도 네이버 영화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것들이 우선으로 오고 그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한 별점 알바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게 네이버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데 유입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되게 리뷰를 쓰기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한 줄 리뷰도 있고 원글 리뷰도 있고 네. 네이버 블로그랑 리뷰가 연동이 돼요. 음. 마치 그래요? 로튼 토마토가 타 그 영화 그 전문가들을 미디어들이랑 연결해 링크가 줬듯이. 되듯이 예. 링크가 되듯이 네이버 영화 같은 경우에 블로그에 쓰는 이미 블로그에 영화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쓰면서 체크만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올라가니까 좋은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접근이 쉬워지니까 아무나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튼토마토는 접근을 쉽게 했지만 대신 그 전문가 등급이라는 걸 나눠서 그걸 전문가인지 필터링을 한 거죠. 아닌지를 볼 수 네, 있게. 걸러냈는데 네이버 영화는 그 문제는 네이버 시스템이 영화는 없는 거죠. 아예 사실 안 한 거지. 거기도 근데 있는데 그거 있지 않아? 평론가. 있긴 하죠. 근데 섹션을 그거는 따로. 한 줄 평에 대한 거고 그리고 평론가라는 개념을 네이버가 결정하잖아요. 이걸 여기 실을 건지 아닐 건지를 그치. 네이버가 선정을 해요. 그건 문제라는 거죠. 마치 파워블로거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좀 리뷰에 대한 신뢰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고 있죠. 점점 떨어져서 그죠. 지금은 사실은 의미가 없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는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다는 근데 거. 저도 가끔 보는데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구나. 엄청 통찰력이 있는 리뷰들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 뭐냐면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지만 네. 그쪽 우리가 이름이 안 알려 있다졌다 뿐이지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마이너한 음지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 그렇지. 그런 분들이 여기 쓰는 분 보면 예. 아니 이런 시선으로 영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화를 막 200개 300개씩 리뷰를 올려요. 네네네. 나오자마자. 맞아. 전문가요, 완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전문가들이 준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추천도 많이 받고 물론 댓글에 뭐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네. 있긴 한데 저질 댓글이 좀 많죠. 네, 근데 뭐 그거야 뭐 네이버의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원래 네이버가 영화가 탄생이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필름스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이버 필름스. 아니요, 그냥 그냥 필름스라는 필름스?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걸 예. 네이버가 인수한 인수를 하면서 거. 네이버 영화를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네이버 영화가 또 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별도의 영화 예매 서비스였어요. 영화가. 맞아요. 예. 네이버는 영화 예매 해주는 거였죠. 그랬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게 그 필름스를 인수하면서 그 기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스마트 파인더라는 걸 얘네가 만들었어요. 나 그거 잘 썼어. 영화를 장르별로, 시대별로, 배우별로 잘 분류를 해놨어요. 네. 네이버가 이걸 되게 잘해요. 음. 사람들이 편하게 네, 거- 검색하게 되는. 자기네 틀 안에서 검색을 하는 거. 음. 그리고 자동차도 스마트 파일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뜨게 됐는데 그 네이버 영화는 네이버 사용자들의 힘을 얻고 그리고 필름스의 방대한 데이터 양. 두 개가 필름스를 인수한 이유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에요. 네. 쉽게 말해 돈으로 한 방에 얻어올 수 있으니까. 돈으로 데이터를 산 거구나.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영화에 피할 수 없는 단점은 사용자가 많아서 떴는데 네. 사용자가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된 경우죠. 음. 그래서 영화 별점의 한 80%는 거의 뭐 알바다 뭐 이런 영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화 아니 그리고 알바라는 개념은 둘째로 네.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들이
그 분위기나 그 영화마다 네. 그 영화마다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신세계라는 영화를 눌렀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스마트 파인더와 네이버 영화의 특성상 지금 페이지부터 나오는 얘기는 다 신세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한 줄 댓글 그리고 블로그 뭐 전문가평 이런 게 다 신세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다가 그 분위기에 한몫하는 게 그 명대사를 다는 게 또 있어요. 네. 네. 그럼 정말 쩌리들 대사까지도 이게 재밌지 않냐 이러면서 막 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개판이에요. 그냥 그렇지. 싸움터 같은 게 돼버린 거죠. 콜로세움이죠 뭐. 네. 그러니까 의외로 또 한국인들은 다 좋아하는 영화가 돼버리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잔뜩 있고 네. 거기에 한 명이 난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콜로세움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영화를 평론한다기보다는 자기 의견 주장하러 온 거야 그냥. 그 약간 개그 사이트 네. 커뮤니티에 재미로 글 올리는 거 있죠. 자유 게시판처럼 네네. 그런 느낌이 세진 거예요. 진짜 그렇죠. 한 문제인 거죠. 한 문제를 하는 거죠. 그 전설의 명화 클레멘타인 아십니까? 아, 그 평점 9.9점인가 10점인가? 정말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10점.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누가 9.9로 떨어져 놓으면 다시 올라가. 다시 옛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이 떨어졌어? 이러면서 올려요 다시.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사실 근데 그 영화는 정확히 말하면 정말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 영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쓰레기 영화들이 많아요. 뭐 유명한 뭐 조선 미녀 삼총사도 있고요. 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든지 동양파리 소녀의 재림은까지 마. 정말 재밌는 명장 영화니까. 단세포 소녀라든지 네, 그런 거. 예. 다세포 소녀입니다. 다세포입니까? 네.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알아요? 단세포 소녀. 단세포 아니야? 단세포 아메바야? 다세포 소녀. 다세포입니까? 네. 유문경 씨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예.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왓챠에서 저는 왓챠가 한번 진짜 이거 괜찮나? 소송 걸릴 것 같은데 이랬던 리뷰가 한 번 있었는데 네. 왓챠에서 추석맞이 특집으로 추석 시즌에 뭐가 있었냐면 절대 봐선 안 되는 영화들을 꼽아가지고 네. 페이스북에 홍보를 한 거예요. 어. 근데 거기에 그 조선미녀 삼총사를 왓챠가 뭐라고 평가했는 줄 알아요? 뭐래요? 물론 왓챠가 평가한 게 아니라 거기 한 줄 평 중에 아. 명대사들을 뽑아온 거죠. 음. 근데 조선미녀 삼총사 평이 뭐였냐면은 그때 추석 때 조선미녀 삼총사 해준 거예요. 네. 그걸 보지 않아야 되는 것과 함께 평이 뭐였냐면 거기에 당신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서 2시간을 꼭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봐라.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아서 2시간 정도는 자기가 소진해야겠다. 한량처럼 쓰고 싶으면 봐라. 이런 것들을 올라오고 있는데 네이버 영화에서는 오히려 막 보라고 꼭 보라고 찬양을 해요. 어. 그냥 그러니까- 엿먹어 보라는 거지. 네, 근데 이게 나만 문제가 못될 순 없어. 단순히 웃고 넘기기에는 거기 진짜 모르고 그걸 아까 말했듯이 왓챠처럼 이걸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보고서 영화를 고르는. 그러니까 이 평점을 신뢰하고 봤는데 진짜 봤는데. 2시간을 낭비하는 그러면 사람이 생기니까 거기 가끔 한 줄 평에 욕이 얜 나와요.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싶은 멘트가 써 있는 애가 있어. 야이 끝내야 이러면서 막 그분들 때문에 9.9점이 되면 다시 올라가 다시 와서 그걸 밑으로 내려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이게 네이버 영화 평점 이런 말이 있어요. 네이버 영화 평점은 믿지 네. 말고 영화 그 자체를 검색할 때만 써라. 영화 정보만 영화 정보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예고편이나 사실. 뭐 포스터, 그리고 배우. 배우들 그리고 그런 건 참 좋아요. 근데 이건 칭찬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파인도 아까 말한 대로 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조연의 정말 그 주연이 아닌 조연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럼 그 조연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걸 조연했던 영화들까지 줄줄이 나오니까 한 핏줄 영화 뭐 이런 거. 정말 그런 거는 잘하고 있는 지금 것 같아요. 그 영화 스마트 파인더가 없어졌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스마트 파인더라는 별도의 메뉴가 아니라 예. 여전히 그 룰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굴 누르면 뭐가 나오고 이런 필모그래피가 예전에는 나오고. 스마트 파인더라는 메뉴가 있어서 네. 거기서 연도별, 장르별, 그게 감독별 검색 단계 있었는데 아예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네네. 검색이 가능했는데 네. 그게 리뉴얼 되면서 네. 영화 전체 아예 메뉴로 나오면서 검색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나? 네, 왜 어려워져? 검색 이전엔 스마트 파인드에 비해서 네. 검색이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화 평점이 아니라 정보만 검색하기엔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셈이죠. 사실은 그걸 분류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 되고 있던 걸 메뉴로 이제 뺐으니까. 예. 사실은 원래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잖아요. 검색할 때 써라라는 거였는데 이미 그 제일 잘 유일하게 쓸모 있던 기능들을 완전히 다 찢어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뭐 비판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점은 없나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네이버 영화가
사용자가 많으니까 예. 마케팅하는 자료를 네이버에 네, 다 때려 제일 박아놔요. 먼저 줘요. 네. 그러니까 영화 예고편도 제일 먼저 올라오고 아 배급사에서. 네, 배급사에서 영화 뭐 정보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네이버가 올려놓으니까 네.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평점은 믿지 말고 사람들의 영화 대화는 정보를 필요가 검색할 없고. 때만 아. 영화 네. 정보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에서 뉴스만 보고 댓글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사실 네.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가 워낙에 잘하는 네. 그리고 국내 1위 포탈인 만큼 최고의 다른 의미의 DB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음. 네, 별점 DB가 아니라. 그렇지. 네. 이게 영화 아까 계속 알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일지 모르겠지만 예. 1점 아니면 10점이 너무 많아요. 민족성. 네이버 또 이렇게 나오는 민족성이야? 근데 이게 사실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영화가 이게 애매하다라는 건 없고 좋았다 싫었다 만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1점 10점의 경향이 너무 심하고 네이버의 경우에 표본 자체가 많다 보니까 네. 예. 아무리 자세히 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1점 10점 안 와버리면 1점 아니면 10점인 데이터가 맞아요.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네. 문득 생각난 생각인데 그래서 왓챠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걸 방금 이걸 평가하고 나서 1점 10점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좋았는지 싫었는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그럼 아까 거에 비해서 어떤데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거든. 그지. 아까 거보단 조금 안 좋았어. 덜 맞아. 좋아. 재미없는 건 아닌데 어. 아까 것보단 별로야. 그런 식으로 사실 될수 있는 물어봐야 거죠. 되는데 네이버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죠.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걸 댈 수 있는 거긴 거죠. 1점 10점 말고 평점을 10점 단계로 말고 좋아요 나빠요 딱 두 개만. 그렇게 하면 차라리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죠. 그 신뢰도가 좋아요 게이지와 높아지죠. 나빠요 게이지를 통해서 게이지 퍼센트를 나올 수가. 네. 로튼 토마토도 그런 부분 보면 되게 잘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영화 그러니까 영화 별점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영화 개봉 전에 이 별점을 남길 수가 있어요. 개봉 전 별점. 맞아, 뭐라고. 맞아. 그거 왜 남겨? 뭐 이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사화를 그럼 통해 다른 보시는 메뉴를 분들도 빼야지 있고. 그거는. 진짜. 그래서 이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없어졌어요? 2014년에 없애버렸고 네. 4월부터 이게 없애버렸고 로튼 토마토처럼 전문가 평점이랑 일반인 평점으로 별점을 나눠서 보여줘서 좀 신뢰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바보가 아니니까 로튼 토마토를 롤모델로 삼아서 계속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용자가 많고 표본이 많다 보니까 계속 나오지만 네. 이게 아무리 뭐 몇 명이 대다수가 개파를 친다고 하더라도 스타 리뷰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통찰력 있는 리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네. 굳이 여기 참여하지 않고 글을 읽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맞아요. 서비스에서는 네. 그죠. 그 네이버 영화에서 그거 보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네이버 영화는 사실 저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영화 예고편 포스터 필모그래피 이런 거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게 네이버 영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장점입니다. 그거는 네. 부정할 수 없고 더 이상 누가 따라가기에는 이미 쌓여 있는 게 많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왓챠가도 그런 건 못 봐요. 네. 뭐 볼 수 왓챠에서도 있지만 뭐 결국은 왓챠에서 보다가 궁금하면 네이버를 그걸 가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던가 뭐 구글에서 검색하게 될 네, 테니까. 그 좀 아쉬운 점이 많지만 확실히 국내 최대 1위인 포탈인 이유가 있죠. 아쉬운 점 하나 더 추가할게요. 네. 뭐요? 네이버 고객센터랑 연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슈퍼 갑질의 이- 대명사기 아이, 때문에. 갑질의 대명사라고 표현하지 마. 알았습니다. 그럼 안티팬들이 생긴단 말이야. 소비자 고객으로서 진정한 아주 소비자의 이득 권익을 생각하는 블랙 네. 컨슈머. 인권을 생각하는 네. 화이트 컨슈머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고객센터를 전화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내가 말하는 좀 전까지 얘기한 이 화이트 컨슈머 레벨을 네. 이 뭐랄까 여러분 초보 수련장에서 허수아비 때리는 것처럼 영원히 때리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그 분들이 멘탈이 정말 그건 안 돼요. 이런 걸로 해요. 왜 안 되죠? 혹은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친절하지도 말씀이세요?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뭐야? 그냥 뭔 소리야? 1점 아니면 10점. 중도를 지키면서 5점이야 거기는? 그냥 정말 이렇게 매뉴얼 엄청나게 방대한 네이버용 제가 어떤 상상까지 했냐면 네이버 그 상담사용 매뉴얼? 그 매뉴얼이 따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그것처럼 근데 그게 네이버 검색 툴처럼 그냥 검색기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드려봐서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치면 거의 할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서 다른 상담사하고 또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네, 거예요? 근데 또 그게 기계적인 것만은 뭔 아니라 소리야? 왜 전화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네이버가 자꾸 내 걸 뭐 워낙에 국내 1위 포털이니까 해킹을 당하잖아요. 비밀번호를 잠근 거야 내 거를. 해킹 당인 거야. 네, 네. 그건 좋아. 잠궈주면 고마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으려고 했더니
풀리긴 풀렸는데 풀려면 비밀번호를 다른 걸 해야 된대요. 근데 나는 원치 않거든. 난 예전 거 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만큼만 바꾸고 싶은데 그럼 안 되고 이거를 다음 단계에 무언가를 또 해야 되는 뭐 거야. 특수 문자도 넣고. 네. 근데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원래 왜 걸로 화가 나는 거야. 원래 걸로 돌려달라고. 아니 나는 내 비밀번호를 쓸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 비밀번호를. 근데 그리고- 그게 한번 해킹이 된 거잖아. 근데 그거는 내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내가 쓰고 싶을 수 있잖아. 또 그냥. 해킹 당할 거잖아요. 그럼. 그럼 뭔 상관이야. 해킹 당하는 걸 내가 의지하겠다. 그게 아니고 네이버 동의하겠다는 서비스 거지. 전체에 대한 평가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약관에 문제가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은 실장 아이디로 네. 누가 막 광고 글을 올려요. 그러면 야 네이버는 광고밖에 없어. 이렇게 네이버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차라리 내 거를 삭제하고 내가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삭제했으면 난리 났을 거라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원하면 아이디를 쓸 아니, 자유가 있잖아. 그 얘기까지 했지. 그러면은 삭제를 하실 수 있대. 탈퇴를. 어. 그럼 탈퇴를 하잖아. 그럼 내 아이디를 그대로 다시 못 쓰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죠. 왜요? 네이버는 메일이 있잖아요. 아 그래 이거 또 예전에 나왔던 어. 건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 제가 넘어갈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내가 비밀번호를 내가 원하는 걸 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다시 또 바꿔주시는 거야. 원래 걸로. 할 수 있는데 계속 그. 근데 그렇게 한 3-4번을 계속 하시다가 내가 계속 요거니까 화도 안 내. 그러다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시더니 바꾸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네이버의 고객센터가 나중에 제가 이제 컬럼이나 이걸 통해서 봤는데 네이버에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그럴 수 있지. 네이버 영화 쪽에도 그렇고 네이버 페이 쪽에도 그렇고 쇼핑 쪽에도 그렇고 클레임을 너무 사소한 걸로도 많이 걸고 이러니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약점이 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도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악영향 중 하나거든요. 예. 직원들은 힘들어하고 또 그걸 보호하려더니 정작 중요한 고객들은 보호를 못하고 이런 거라서 아쉽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네이버 전반적으로 고객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한번 포털 특집도 한번 다시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수많은 고객들로 인해서 서비스 본질을 계속 잃어가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1화 때부터 네이버는 나올 때마다 욕만 먹고 들어가요. 근데 그 욕만 먹고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1등은 뭐 욕 먹어야지. 나중에 나와도 계속 욕 먹을 거니까. 그럼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네. 네. 또 상담사 얘기가 나오니까 또 잠깐 흥분해버리고 말았네. 네. 아무튼 뭐 네이버 영화는 그렇고 네이버 뭐 영화- 별점 테러 사건들도 워낙 많고 뭐 영화 뭐 변호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일단 욕을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쟁터 아니야 변호인은? 네, 거의? 왜냐하면 그 국회의사당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기네들은 구구라고 말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사이트에서 뭐 테러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영화 그래서 국내에서 영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뭐 물리적인 네이버를 정보. 써야 한다. 네이버를 써야 절대적인 할것 같습니다. 팩트 정보는 네이버를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네. 그럼 네이버가 국내에 그런 정보를 모아놓은 DB라면 예. 전 세계적인 DB를 로튼토마토에서 찾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IMD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나 이건 어디 가나 영화 파일 보다 보면 다 써 있는 것 같아. 한 그- 번쯤 다 보는 것 같아. 그 뭐랄까 상표 태그처럼 해서 IMDb 붙어 있는 네. 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색. 여기는 미국 네. 맞나? 제대로 찾지 뭐 못해서 아무튼 영미권에서 예 서양에서 쓰는 서양이래. 준비를 똑바로 안 여긴 해놨어. 동방이고 그렇죠. 여긴 동양이고 서방에서 쓰는. 서방 세계에서 쓰는 그런 영화 정보 모음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마존. 네. 아마존의 자회사입니다. 아마존 안 하는 게 없어. 아마존이 산 거겠죠 나중에. 그렇죠. 근데 처음엔 그럼 아니었고. IMDb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게 거의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DVD 딱지가 붙듯이 예. 이게 우리 DVD로 발매돼서 붙듯이 이거 IMDb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IMDb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IMDb에 없는 영화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나라 것도 엄청 많아요. 다. 맞아요. 우리 영화 다 있던데요. 근데 영어로 이제 해설을 해주죠. 그걸. 한글로 쳐도 나오던데요. 아니 한글로도 그러니까 있고. 영화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영어로 그치. 되어 있어요. 응. 기본적으로 네네. 다. 이게 1990년에 시작한 건데 90년이라고요? 네, 90 헐. 그때 한 26년 됐나? 네네. 미치겠다. 90년에 시작했는데 98년도쯤에 아마존이 샀어요. 그럼 엄청 빨리 산 거네. 그럼 되게 그렇죠. 아마존 시작이 언제죠? 일찍 94년인가 읽었네. 6년인가? 네. 음. 일찌감치 읽어본 거네요. 네. 그때 샀는데 영화 정보 모음 사이트니까 네.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국가랑 이런 거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 그런 것 영화가 같아요. 많다라고 보시면 영화 되고요. 백과사전이네. 예. 일본 심지어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예. 정말 비주류 장르 영화 혹은 그 우리나라에서 막 했다가 30분짜리 만들어서 망해버린 거 예. 있잖아요. 인터넷 영화 이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독립 영화도 많고 네. 우리나라 영화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뭐 TV 드라마, TV 쇼, 뭐 비디오 게임도 있고요. 심지어 맞아요. 사실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다룬다고 네. 저는 이름 그대로 IMDb예요. 모든 게 아. 다 있습니다. 내가 DB라고. 네. 아, 그거 진짜 그 뜻은 아니죠? 그 뜻인 것 같은데. 몰라 뭐 나도 인터내셔널 무비 데이터베이스 아니겠어? 그 그렇게 만들었겠지. 원래 그 미국 어. 오타쿠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거. 그래서 여기는 그 네이버처럼 뭐 네. 배우 기준으로 뭐 배우, 감독, 제작진, 네네. OST, 네. OGT도 검색이 되고요. 나 아, 그런 거 되게 진짜요? 좋아하는데. 수상 내역별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아 이건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 이게 뭐야? 제가 이걸 처음에 안 게 뭐였냐면은 저는 이 MP3도 그렇고 앨범대로 모아야 되는 것처럼 영화도 네. 다 그걸 정리해 놔야 되거든요. 음. 몇 년도에 만들었고 감독은 네, 각본은 누구 각본. 그게 이제 뭐 메모장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아무튼 하는데 예. 네. 다 집에 그걸 정리해 놔야 돼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꼭 그 VOD 서비스 들어가듯이 그게 다 나와야 되고. 그치. 근데 그거를 어딘가에서 정보를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는 없잖아. 노가다처럼. 그치. 그렇죠. 옛날엔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서비스 안에 IMDb를 연동 체크하면 음. 껐다 켰더니 다 들어와 있는 거야. 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몇 화의 줄거리까지 나와요. 맞아요. 음. 드라마도 있는데 드라마는 세세하게 네. 에피소드별로 다 나와 있어요. 야 대박이다. 제가 심슨을 심슨 좋아하는 예. 네. 만화 캐릭터 가장 좋아하는 제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닮았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인생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매체인데 예. 그게 지금 25시즌, 26시즌이라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TV 시리즈래요. 기네스북에 그래요? 올라 있는데 가장 오래된 연장 장수한 TV 시리즈예요. 근데 거기에 몇 시즌 몇 편에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까지 다 써 있어요. 거기에.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게 그걸 넣고서 검색을 돌리면 그 내가 원하는 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꼭 무한도전 혹시 있나? 나 무한도전도 있어요. 제가 무한도전 진짜 좋아하는데. 인터내셔널 챌린지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인터내셔널 인피니티 챌린지. 또 무식이 이렇게 잠깐 드러나는 국제도전. 편집하자. 이게 아까 회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원들이 직접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데 네. 수정하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검토 기간을 갖고 진짜요? 네. 검증이 어느 정도 네. 이루어지고 나서 적용이 돼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서 그 웹 2.0 넘으면서 위키라는 게 이제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집단지성이라고. 그렇죠. 그럼 위키라는 게 등장하기 전부터 사실 위키의 형태를 띠고 있던 DB네요. 개념 보면. 자체는 위키가 더 오래되긴 했지만 네네네네. 뭐 위키피디아처럼 적용이 되고 사이트 자체가 만들어진 게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겠죠. 대단한데. 대단한데. 이거는 이제 아까 영화 얘기였으니까 영화로 돌아오자면 네네. 영화마다 토론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뭐 영화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네네. 그 안에 그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시판처럼 근데 미국은 이런 거에서 막 분탕질 치는 사람들은 없나? 엄청 많아요. 있겠지. 이게- 더 세계적인 그건데. 이게 되게 세계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별, 나이별, 인종별, 뭐 별의 다 별 모여서 야 키보드 워리어랑 키보드 워리어는 다 모일 거 아니야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영어가 못 하잖아. 진짜 콜로세움이 엄청 열리거든요. 아.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나라 그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네. 게시판이라는 게 포럼 형태잖아요. 걔네들은. 그렇죠. 그치. 댓글이 스레드- 달리면 위로 올라오는. 네. 그걸 되게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에선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좀 계신데 그러니까 간단히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새 게시물을 쓰면은 옛날 게시물은 무조건 뒤로 넘어가는 뒤로 밀리죠. 건데 미국은 뭐 예를 들어 5년 전에 누군가 뭐 주인공이 어때요라고 쓴 거에 누가 글을 보다가 댓글을 아 남기면 이거 화났는데 아니야라고 댓글을 달리면 네. 그게 맨 위로 올라와. 가장 최근 글로 옛날 올라오는 글이라도 활동이 가장 먼저 네. 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콜로세움 열리기 딱 좋은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IMDb도 평점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평점이 유명한데 네 여기는 뭐 똑같이 그냥 별점을 매기는 거예요 유저가. 그냥 간단해요. 이건 단순한 이건 전문가 최저. 별점 이런 건 없어요. 대중들이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상업 영화들이 좀 위에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조작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전 세계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뭐 제일 그 높은 것들 기본적으로 영화가 한 네. 수만 개, 수십만 개씩 평점이 매겨지고 네네. 네. 그 하나 올라오면
네. 1등이 쇼생크 탈출인데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럼- 평점을 제일 많은 게 그 네. 150만 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알바 그 뭐 몇 명 붙어봐야 어떻게 조작이 안 되는 거야. 네 조작이 안 돼요. 아, 조작을 하려고 깔짝깔짝 하고 있으면은 뭐요? 뭐 지금 그- 들어오는 거야? 알바 고용할 돈으로 영화를 더 만들면 돼 그냥. 그러니까 아. 그게 낫지. 이게 그럼 IMDb는 영어로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또 한국 그 자막 하시는 분들이나 되게 이거 영화 진짜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자막 네, 작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생하시면서 음.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 게 그 사람들도 IMDb를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보를 받고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번역하듯이 그냥 번역해서 올려놔요 한국어 그걸로. 그러면 뭐 거기서 인기가 많았던 리뷰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네. 네네. 근데 그렇죠. 뭐 사용자 리뷰들까지 번역은 못하니까 디스크립션이나 그 우리나라 작품의 소개를 일부러 한글로 더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이 IMDb를 언제 썼냐면 미드를 자주 봤었는데 네네. 네. 미드에 뭐 한 27분경에 나오는 노래가 뭐였는지 아, 그렇다. 아니면 엑스트라로 누가 나왔는데 그 배우가 누군지 이런 걸 맞아요. 검색하는데 많이 썼거든요. 네네. 저는 IMDb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 여기에 가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년대에 1위였던 영화 1위부터 100위까지 쫙 있고 네, 아, 맞아요. 그리고 뭐 전체 멜론 백선처럼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한번 저기 있는 영화를 다 봐봐야겠다. 여기에 탑 250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 평점이 너무 네. 많다 보니까 각종 시상식에서 상 받은 것도 쫙 모여 있고요. 네. 아마 왓챠에도 IMDb 탑 맞아요. 하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IMDb 탑에 있는 거를 별점을 따로 매기는 섹션이 따로 있어요. 예. 사실은 IMDb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이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네. 너무 마치 그러니까. 기네스북처럼 그냥 그 너무 모두의 오랫동안 진짜 흘러버려서 모두의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참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게 어느 날 없어져 버린다구나. 문명이 초기화되는 거야. 또 여기 명언을 한 번 남겨주시네. 아무튼 이 IMDb만 있어도 사실은 영상을 서비스하는 많은 대부분의 전부 다지 모든 업체와 서비스들은 IMDb를 가져다가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더 좋은 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픈 그냥 API로 다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정보를 있거든요.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들 가져다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아까 소개해드린 로튼토마토에 비해서는 네, 일반 유저들이 평점을 매기다 보니까 전문성이 공신력은 좀, 조금 네.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믿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너무 아까 네이버가 어중간하게 많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자꾸 평점의 신빙성이 낮아진 거라면은 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절대값이 돼버리니까 중국이야 네. 중국. 그냥 물량으로 네. 그 물량과 시간과 품질이 음. 모두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 그래서 싸움도 여기는 싸움만큼 있어도 그 싸움조차도 평점에 영향을 그렇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 취향에 맞는 영화라기보단 네.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영화 예,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럴 수 되고요. 있겠네요. 사실은 저도 여기 IMDb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알던 저는 이 A라는 장르 하나를 좋아한다라고 한정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예. 네. 저도 그거 해본 적 있거든요. IMDb 탑 몇 위 이거 다 봐보기. 사실은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들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네라는 음. 것들을 되게 많이 영향을 새로운 받았어요. 경험을 많이 하신 거군요. 내가 이게 재미없었던 이유는 그 장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게 못 만든 거였던 거야. 그 영화가 문제였구나. 네, 맞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을 말하면 영화에 그 갈색 화면 나오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야? 흑이나 그러니까 중세 시대 뭐 이런 것들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 뭐 인종편비 그거 하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매드맥스 이런 거 매드맥스도 싫어. 그 뭔가 그 뭐랄까 서양 서부 느낌이 많이 나거나 네, 약간 그렇거나. 그 카우보이 느낌 나는 영화 되게 안 좋아해요. 황야의 이런 무법자 이런 거. 네,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런 것만 피해서 또 고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또 돼요? 네네. 그 시절과 그 그 장르를 그때 빼면 배경이면 그게 빼버리면 돼요. 왜냐면 아까 신기하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OGT, OST 이런 걸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필터링을 엄청나네. 하면 딱 세세하게 검색이 가능하고요. 역시 덕 중에 덕은 양덕. 양덕입니다. IMDb 프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유료 회원이 있어요? 이거 뭘것 나 같으세요? 궁금하다. 계속 수익은 어떻게 개인화인가? 나는가? 개인화인가? 아니야. 게이라고? 개인화. 이거는 그런 유저들이 아니라 네. 엑스트라나 배우들이 네. IMDb에 돈을 내고 프로를 사용하면요. 링크드인이라고 배우가 우리 그러니까 이력서 쓰듯이 IMDb를 알아요, 통해서 알아요. 내가 자기 엑스트라나 개인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IMDb를 통해서 영화사나 이런 데 내 이력서를 넣을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천재인데. 이걸 통해서 엑스트라라든지 네. 이런 배우들이 활동을 많이 주역으로 할수 넘어갈 있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연간 한 150불 정도 하니까 그렇게 비싼 비용도 아닌데 근데 이게 사람이 쌓이면 한 20만 명 쓸걸요? 엄청난 나름 수익이겠네요. 그러니까 20만 명. 영화인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네, 그렇지. 할리우드. 네.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그 국적을 뛰어넘는 캐스팅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지. 네. 왜냐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작품 이런 걸 써 찍었는데 동양인이 필요하면 뭐 동양인이 필요하면 날 써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음. 좋네요. 생각의 전환 같은 거군요. 그 뭔가 그 인력 시장 그 가운데 우리나라로 치면 알바몬 같은 사람인이랑 연결해 놓은 거죠. 사람인 그런 거지. 그렇죠. 뭐 그 그렇게 뭐야 볼 수도 있겠죠. IMDb에서 이제 메인 공직글에 뭐 동양인 2명 이러면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영화가 보고 싶다. 내 가을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MDb 탑 250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시간이 좋은 걸려요. 경험이었어요. 네, 그 물론 다 본 건 아닌데 그 중에 몇 개만 뽑아. 왜냐면 의외로 그런 걸 하면 내가 본 영화들이 많아 그 리스트에. 저는 네. 영화를 제가 잘 찾아서는 안 보는데 네. 여기 이런 거를 다 보기 그냥 마음속으로 목표를 네. 정하고 버킷리스트처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좋았던 게 그 갓파더 있잖아요, 대부. 아 대부. 그걸 여기서 알게 진짜 됐거든요. 싫었겠죠. 처음에는 그것만 보고는 정말 자기 취향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별론데 네. 보고 진짜 멋있어. 좋아. 인생의 갓파더. 귀감이 되는 네. 영화. 갓파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두 발 달린 게 제일 못 믿는 사람 것들이야. 갓파더는 그런 내용입니다. 갓파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뭐 사실은 VOD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다룰까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거는 시간 비교하는 관계상. 게 사실은 좀 웃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득 생각이 드는 거지만 네. 왜냐하면 아마, 네. 그 우리가 이후에 준비했던 뭐 VOD 서비스나 SK 뭐 LG VOD 서비스는 IMDb를 듣고 나니까 되게 작은 서비스 같아 보이네. 큰데 크죠. 예. 엄청 크고 지금 이걸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IMDb나 이런 곳에서 영화를 찾아보실 정도가 된다면 주변에 꼭 VOD 서비스나 이런 걸 나누지 마시고 뭐 옛날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방법을 쓰셔서 찾아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고 기회 생각이 되는 듭니다. 대로 닥치는 대로 보십시오. 영화는 죽기 전에 봐야 되는 것들. 토렌트를 멀리하고 돈 내고 다운받는 거를 굿 다운로드. 네, 굿 다운로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슬픈 게 너무너무 옛날 영화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운로드도 한국영화원 없어요. 자료원에 네, 가면은 오히려 무료로 볼 수가 있죠. 예. 네. 네, 그 뭐 저는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 무성 영화들 보면 그냥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뭔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찰리 채플린 네, 나오던 그런 거. 그때 네,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네,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예. 가을이니까 이 깊어가는 가을은 끝났어. 근데 아니 다시 여름 됐어. 더워 죽겠어. 이 깊어가는 지랄 맞은 계절에 네. 네, 이 이상한 계절에 정신없어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영화와 책과 음악으로 계절과 따로 노는 심신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 맞다, 우리 얘기하려고 했었죠, 미술에 대한 네. 것들. 예. 그래서- 그럼 준비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전시에 관해서는 사실 다 잘 좀 무지하기 네. 때문에 까막눈이지 거의 뭐. 그냥 남들 가니까 가는 정도 뭐 이런 거긴 한데 가을에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네, 가을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단풍이 안 빨개져? 없어졌으니까. 아니 산은 가을이. 이제 다 빨개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저희 이벤트 했었잖아요. 선풍기. 네. 자가발전 선풍기. 근데 이제 속속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제가 대표해서 먼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가 죄송하죠, 긍정 씨? 예, 그 선풍기 받으신 분들 중에서 네. 손잡이가 부러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몰라요, 뭐 남 탓하려는 건 아닌데 그 보니까 다 같은 부분들이 부러졌더라고. 예, 약한 부위가 있나 봐. 그게 아니라 이게 중국 쪽에서 분명히 왔을 거란 말이야. 예. 그쪽이 잘못 만들어진 걸 우리한테 이렇게 1번부터 뭐 몇 번 이렇게 떼갖고 준 거 같아. 분량을. 네, 그러니까 분량이 껴있는 파트인 아니 거지. 우리는 거기가. 한국에 샀잖아. 근데 제가 이걸 저희가 보낼 때 그 네. 포장을 좀 부실하게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구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딱 부식이 좋은. 핀이 세 곳에 꼭지점이 있는데 그곳이 안 돌아가게 좀 해놨으면은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충제가 있는 봉투를 이용해서 보냈는데 네. 그 완충제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박스들이랑 이렇게 눌려서 겹쳐지면서 거예요. 예, 그런 그 거 무게 같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걔 혼자가 쓰면 그게 무게도 없고 아무리 던져도 그렇게 부셔질 만한 재질은 내가 던져봤어. 던져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충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아마 되는지. 우체국이나 이런 데 창고 안에 다른 무거운 것도 사이에 쌓아놓다가, 쌓이지 않았을까 예. 싶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얇으니까 아마 우편으로 봤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저희의 어쨌든 어찌됐건 기쁜 마음으로 이 택배를 뜯는 건 언제나 설레이는 행위인데 네. 저희가 거기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게 보상해드리기가 참 애매한 거라서 다음번에 저희가 이 깨지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예. 네. 저희가 별도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 체크했다가 네. 언젠가 할지 모르는 다음번 이벤트에 네. 뭐 좋은 것들을 더 한 단계 뭐 더 자가발전 스티커를 한 네. 2장 더 넣어드린다든지. 포장은 제가 했으니까 저를 욕하시고 네. 네. 그 깨지신 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다음 에피소드부터 그 우리도 읽어드리는 걸로. 의미를 부여하자. 그 팟캐스트처럼 아니 팟빵이 아니라 저기 다음 팟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처럼 이름을 불러주자. 방송 때 뭐 누구누구님 깨지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축구합니다. 우리도 의미를 부여하면 되지. 이제 날이 추워졌으니까 네. 선풍기 이제 쓰지 마시고 멀리해라. 네, 멀리 하시고. 감기를 멀리해라. 네. 그리고 발전하라는 뜻입니다. 부러움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깼다고 생각해요. 뭐 인테리어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번엔 이런 깨질 일 없는 사은품을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네. 그렇다고 저희 방송을 끄거나 팟캐스트 목록에서 삭제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는 점점 재밌어질 겁니다. 언제 이벤트 할지 모르니 불시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뵙죠. 네, 다음 주에 뵙고 가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안녕. 낡은 눈물을 지워버리고 세상 속으로 음